지금 이 기사교를 하고 있는 KDB 생명타워가 있는 곳도 쪽방촌이었습니다. 저희 동자동 개발이 났을 때 용산구청 구청장은 개발을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용산구 주민의 70%에 되는 인구가 다 세입자입니다. 그 세입자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용산구청장은 공공개발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 건물주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민간개발의 붐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우리 동자동 주민들은요, 몇십 년을 살면서 치아 계통에서 약을 먹고 집세 걱정하며, 집세 죽어서도 집세, 주인들도 죽어가는데도 집세 내라, 외롭게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도 방에서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내다 보면 또 부패돼가지고 뭐 조금 벌레 같은 것도 기 나오고 이러면은 또 소유주들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집 방 나야 되니까 방 청소해달라고 해요, 우리한테. 우리는 청소해줍니다. 그리고 방세 내려요. 우리 방세 내줍니다. 요 밑에도 오늘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저런 애들 힘실어주고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를 어떻게 짓밟고 뺏어가겠긴가. 솔직히 그겁니다, 이거. 헤이. 아이고. 집회 참가자 여러분, 코로나 위기 경보가 서울시는 주민의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주민을 보고 안 가고 확인자 건물주의만 목소리에 듣고 가는 거. 이상이 넘는 인원이 비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쪽방 지역이 전부 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동자동 같은 경우도 1978년에 이제 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민간 개발 방식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계속 진행이 못했었어요. 소유주들이 더 큰 이윤을 바라면서 더 규제를 완화시킬 것들을 이제 요구해 왔고, 이렇게 민간이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주민의 주거권 보장이 아니라 이윤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을 다 축출시키는 그런 빌딩 짓는 개발로 이루어졌었는데, 적어도 이제 공공이 하게 되면 주민의 주거권 보장이란 것이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공이 하는 공공주택 사업과 민간이 하는 도시정비 사업의 가장 큰 질적 차이인 거죠. 빈민가라고 불렸고 쪽방이라고 불렸지만, 그렇게 살았던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개발 이후에도 좋은 주거 환경에 주민들이 유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주민들이 계속 바라왔던 바람이었었고, 그리고 저희 같은 단체나 활동가들도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반기고 있고요. IMF를 겪으면서 밀려난 이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됐어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가 어렵게 돼서 홈리스 생활을 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고, 저는 조금 한 집에 가면 좀 오래 사는 편인데 이 집이 세 번째 집이에요. 조금 나은 집으로 한 단계씩 이제 이렇게 해서, 쪽방촌에는 대부분 한 층에 15가구 정도씩 이렇게 살아요. 화장실 가더라도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죠. 이러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저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가적인 이런 재난 상태에 있을 땐 대부분 시립병원이라든지 국립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단 먼저 감소를 하는데, 저희들이 또 대부분 이용하는 병원이 그 병원이에요. 코로나도 불안하지만 지금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 더 불안하게 만드는. 현수막을 친다든가 빨간 깃발을 단다든가 건물주와 토지주들의 하나의 행포라고 우리 볼 수밖에 없어요. 뭐 회의하러 가면서 우리는 뭐 참석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뭐 건물주를 만난다든가 어디 뭐 공공기관에 간다든가 그거 조금 상담소에서 가지 우리는 한 번도 불러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주민은 우리예요. 사랑방과 주민협동이에요. 여기서 살고 묵고 주민과 같이 손잡고 가는 단체가 우리인데, 주민의 목소리는 솔직히 둘째를 들어가더라고요. 뭐 크게 저는 뭐 배운 건 없지만은 우리도 이제부터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우리도
요구할 거 하고 활동할 거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활동해 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 쪽방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이 개발 이익 앞에 그나마 우리 삼터조차 빼앗기지 않나 이런 우려가. 저 방을 3번을 옮겼는데 3번 다 물이 새가지고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싫으면 이사 가면 되지 왜 여기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뭐 방세는 따박따박 안 내면 내라고 족치기는 하고 또 물 새고 뭐 하는 건 고쳐달라면 당신들이 돈 내서 고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민들 그 방에 바퀴벌레도 많고 쥐도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 하루라도 뜨뜻한 방에서 깨끗한 데서 한번 살고 죽으면 소원이다.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민의 현실에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자, 알리자 이런 뜻으로 또 했고 쉽지는 않지요. 솔직히 한 건물에 사는 사람들도 이게 뭐 똑 되겠냐? 건물주들한테 이기겠냐? 이리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에는 우리 한국 역대 항상 약자들은 짓밟히면서 결국은 가진 자에 넘어가는 이런 면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이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공공주택 사업에 꼭 이루어지게끔 해 나가자고 그래서 다 동의하고 또 서명해주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조직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저 가진 자들에게 해도 주민들이 들어눕히면 전애들 꼼짝 못합니다. 그는 힘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큰 돈에 대한 힘은 없지만은 마음의 힘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주들한테 눈총 이미 받지만은 정신력으로는 나는 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언젠가는 여기도 그러한 개발에 밀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민간 개발이었을지 공공 개발이라는 생각을 못했죠. 동부 센터를 거기 다 쪽방촌이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흘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아니면 뭐 돈이동 그러면 남대문 뭐 이런 데로 영등포 이런 데로 다 또 찢어가 가진 거죠.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나가야 되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해서 또 다른 쪽방을 찾아서 대부분들 다 나왔죠. 우리가 아마 활동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주민들도 참여가 없죠. 근데 우리도 계속 간담회도 하고 활동도 하고 전단지도 돌리고 마을 신문도 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도 하나씩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우리가 공공주택 사업으로만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알게 되는 거죠. 저희들 목소리만 가지고서 한다?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뒤쪽으로 갔어요. 예, 조끼 입으신 분들 그쪽으로. 생로 중이다. 이 결정은 확정적인 결정인지 아니면 뭐 세력 관계나 이후에 뭐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서 뒤바뀔 여지가 있는 것인지. 또 이거 사업 안 되는 거 아니냐 많이 불안해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뭉쳐서 같이 힘이 되고 그래야 된다고 저희 주민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 안에 지구 지정 확정되고 사업들은 진행될 거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장 바뀐 다음에 바로 직후에 국민의힘이 여기서 수지들과 간담회하고 또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또 이 부동산 특위 위원들이 오세훈 시장 직접 만나서 또 뭐 부동산 시장 정상화 간담회하면서 거기서도 또 동자동을 언급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정부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추진되고 또 거기 재정착한 쪽방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멘. 멋있어. 우리도 그런 집에 가서 살게 될까? 진짜 살게 될까? 꿈 같은 그런 이야기식을 하길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뭐 설득보다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니까. 저는 참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지만 우리가 집을 살 때 몇 년 있다가 돈이 얼마짜리가 될까라는 걸 보고 사지, 여기서 살면 죽을 때까지 살아도 내가 살 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불과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주거라는 거에 대해서 투기 대상이 아닌 주거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주거는 곧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자동은 공공주택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반면에 양동은 그냥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동자동과 길안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그냥 대비되는 그런 양상이고요. 주민이 470세대에 살고 있었는데요. 6월 25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0세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전 예비 퇴거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데 충분히 예견됐던 바고, 지금까지 쪽방 개발을 할 때 건물주들이 이런 속임수로 주민들을 다 내보냈거든요. 안전등급이 D등급이라서 위험해서 내보낸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을 보니 건물주들이 개발업자에게 건물을 파는 조건으로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을 다 퇴거시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보낸 건데, 특히 이제 코로나19라는 조건에서 저희가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짐으로써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럼에도 하여튼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 주민들과 같이 이제 대응을 했고, 조금씩 이제 변화들은 있어요. 애초에 그 소유주들의 계획은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근처에 있는 고시원 7개를 얻어서 다 이제 내보낸다라는 계획이었어요. 이런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면서 이번에 6월 25일 날 그 소유주들이 낸 정비 계획은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동자동 대책과는 굉장히 질적으로 차이가 크고, 이 정도의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도 서울시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좀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 나머지 50분은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의 객체로 남는 게 아니라 자치력을 확보하는 것까지 얘가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심화시켜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뭐 초동 단계라서요. 4년이잖아. 근데 여기가 바로 70년으로 하면은 이득이 있거든. 16달이 있어. 어디 가서 작기쟁이 하는 내가 형이거든. 행가쪽을 명예경을 당연히 그거는 나중에 어?